네, 고척돔 지하공간 활성화 방안 토론회 2회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과 사회를 맡은 동경기자 운영처 김우중입니다. 오늘은 1회차와는 조금 다르게 각 부서에서 직원분들이 많이 참석을 해주신 것 같은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회차 저희 토의의 목차는 1회차 토론 리뷰하고 고척돔의 현주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고척돔이 지향하는 가치에 따른 조성 방안 두 가지 안에 대해서 발제가 있을 거고요. 세 번째로 오늘 특별히 교통시설 운영처 전정희 대리님께서 제안할 게 있다고 말씀을 주셔갖고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회차 토론 리뷰 및 현주소입니다. 1회차 때는 고척 스카이돔의 환경 분석, 입지 조건이나 유동인구가 어떻게 되느냐 하고 수업 분석하고 제약사항, 동경기장 운영처 동경기장 위치가 교육환경 정화구역이고 낮은 층고 같은 제약사항이 있다라는 부분이 논의가 되었고요. 지하공간 활용도 증대를 위한 고척돔에 맞는 주 타겟층을 설정해서 조성방안에 대해서 발제를 했습니다. 첫 번째 안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 학생을 타겟으로 한 구성을 발제를 했고, 두 번째는 야구 및 행사 방문객을 타겟으로 한 편의시설 구축 및 외부 방문객 유입을 위한 조성안에 대해서 발제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조성안에 대해서 장단점 토론 및 기타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1회차 토론 시 주요 의견은 인근 주민 학생을 타겟으로 할 때의 구성으로 이제 헬스장 지하 이전 확대를 발제를 했고, 다양한 복합체육센터, 세미나실, 뚝섬, 생강마루 같은 오픈 공간, 전시실을 구성하자는 발제가 있었고, 야구나 공연 때 평소와는 다르게 대규모로 방문하는 관람객과 외부 시민 유입을 위한 방안으로 카멜레존, 다목적 오픈 스튜디오나 K-팝 문화공간, 주차장으로 원복하는 방안, 그리고 이제 행사 때 관람객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여자 화장실이 이제 극히 부족하다 해갖고 추가 조성하는 방안 이런 게 있었고, 이제 타부서 참석자들 분들이 말씀해주신 거는 특이하게 좀 유스호스텔을 조성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고척돔 주변 환경 및 검색을 해서라도 찾아올 사람들은 이제 부모층이다 해갖고 키즈 카페나 어린이들을 위한 키자니아 잡월드 등 체험 공간이 낫지 않겠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이제 야구 용품점이나 오픈 공간, 복합 이제 수익성이 안정적이면서 실패 확률이 적은 복합 체육시설 확대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대체적인 종합 의견으로는 이 토론의 목적성을 명확할 필요가 있고, 고척돔이 바라는 가치에 따라 조성안이 다르게 펼쳐질 거고, 고척돔의 아이덴티티를 잡는 게 더 이제 선제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성급한 의무감이나 단발성 이벤트로 하는 조성안은 배제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활용 가치를 모색하는 방향이 주요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 회차는 다시금 처음으로 돌아가서 고척돔에서 진정 바라고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인가를 토론하고 그에 따른 조성 방안이 무엇인가를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척돔의 현주소입니다. 이거는 이제 처음으로 들어가서 지하공간은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고척돔은 프로야구 경기장으로 활용 중이고 공연의 메카로서 본질적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 중에 있습니다. 키움의 홈구장이고 날씨에 관계없이 경기가 가능한 이점이 있어서 국제경기 등 중요 행사를 개최 중이고, 개장 이래 정규 경기 391회를 비롯해서 총 487회 경기를 수행하였으나 연도고열 홈구단 키움 관중수는 16년부터 19년까지 계속적으로 떨어져서 올해 19년에는 10개 구단 중 최저 관객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야구 관중 감소 요인은 분석을 해봤을 때 전반적으로 프로야구 관람 문화가 침체해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가장 많았는데 840만 명인데 비해 19년도는 729만 명으로 111만 명이 감소해서 13.3%가 저하되었고, 이걸 따져보니까 이제 신생 구단의 특성상 얇은 팬층과 높은 티켓 가격, 지속적인
내부 갈등 문제로 생각되고 모기업이 없는 특성상 관중 유입을 위한 팬샵 이벤트 등 투자가 필요한 행사 등에 굉장히 홍보단 측에서 소극적인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공연의 메카 1번지로서의 입지입니다. 이제 프로야구 경기가 이제 종료되고 하면 이제 공연 시즌이 펼쳐지는데요. 개장일의 문화행사는 한 80회 정도 성공리에 개최 중이고 총 관람객은 한 122만 명 정도 되고 오타가 있는데 관람 수익금은 한 116억 정도를 했고요. 이제 18년도 비교했을 때 동경기장 총 수입이 125억 정도 되는데 이례적으로 18년도에 좀 많았지만 32억 정도 벌어서 수익금의 총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장 흑자로 거듭나는데 공연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수의 공연을 관람하는 누리꾼들이 바라본 공연장으로서의 고척돔입니다. 고척 스카이돔은 날씨와 상관없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 총 이제 좌석은 10만 6천석 정도 되고 공연 시에는 한 3만 명까지 수용이 가능한데 공연 시야는 이제 아주 나쁨 그리고 음향 시설이 나쁨으로 판단되고 교통 불편함이 있다라는 게 이제 조사가 됐고요. 지금 K-스포 돔 같은 경우는 올림픽 체조 경기장을 이제 개조를 해서 17년도부터 개조를 해서 18년도 리모델링을 들어가서 공연에 적합한 시설로 이제 구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떠오르는 신흥 강자로 모든 가수들의 성지로 거듭나고 있고 공연 시야는 이제 어천이라 그래서 어디든 보기 좋다라고 불리고 있고 교통 편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잠실 주경기장은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콘서트장으로 손꼽히고 개방 형태로 무대 효과 등 제약사항이 상대적으로 낮은 부분이 있어서 관객 선호 순위를 보면 K-스포 돔이 최우선이고 잠실 주경기장 그리고 고척돔은 최고 낮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경제 위험 요소로는 창동 서울 아레나가 2024년 1월에 개장 예정입니다. K-팝 전용 아레나 공연장으로서 관객이 중앙 무대를 둘러싼 원형 실내 공연장으로 구성될 예정이고요. K-팝 전용 구장으로서 창동, 상계 중심지에 98만 제곱미터에 형성이 되고 아레나를 포함해서 중형 공연장, 11개 영화관, 또 대중음악 지원시설을 갖춘 복합 문화시설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또 다르게 CJ에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산 CJ 라이브 시티내 조석 1조 8천억 원을 들여서 CJ와 세계 글로벌 1위 그룹 AEG와 협업해서 지금 공연장을 꾸미고 있습니다. 라이브 공연 관람은 물론 예능과 드라마 제작 현장 스튜디오를 마련해서 이렇게 이제 꾸며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고척돔이 공연 메카 1번지라고 하지만 과연 이런 경쟁 위험 요소들이 이제 생겨나고 하면은 과연 고척돔이 얼마나 계속 성공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사항이 서울에 대략 찾아보면은 한 1092개 정도 공연장이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 이제 이런 이제 동경기장의 이점이 이제 돔이 덮인 상태인데 이런 경기장들이 많이 생겨나면은 얼마나 고척돔을 많이 찾을 수 있을까? 과연 조금 지나면 좀 잊혀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얼마 전에 BTS 공연이 있었는데 BTS가 영국이나 프랑스 등에서는 이제 10만이 이제 들 수 있는 웸블리 스타디움이나 그런 데서 공연을 했는데 국내에서는 체조 경기장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체조 경기장이 15,000석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왜 이제 더 외국보다 더 이제 적은 관중 수를 모집할 수 있는 그런 공연장에서 했을까라고 봤을 때 주경기장은 사실 그 10월 그 전국체전으로 바쁜 시기였고요. 고척돔은 야구, 상암은 축구 경기장으로 이제 할 데가 별로 없어서 이제 가용한 체조 경기장으로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바꿀 것인가, 무엇이 가능할까를 고민해 봤는데요.
변화 불가능한 것과 변화 가능한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불가 요소로는 외부 환경, 입지 조건이나 교통 정체 부분, 그리고 내부 환경에 대해서는 좌석 변화, 특별 공간 마련이 있겠는데 이 부분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됐고요. 가능 요소는 이제 지하 공간 활용도나 이제 전면 광장, 보행 광장 부분이 이제 공연자들이나 관람객들의 조금 편의 공간을 제공하면은 그래도 고척돔이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연 시에 지하 공간을 타 용도로 변경해도 영향이 없을지 부분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지속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부분인 것 같고요. 이런 이제 오른쪽 아래 그림을 보면은 지하 공간을 저렇게 다 메웠을 때 사실 굉장히 닫힌 공간으로 활용되는데 공연이나 이제 야구 행사 시에 전혀 필요가 없냐, 이제 완전 색다른 공간으로 이제 조성을 했을 때 그런 부분도 이제 고려가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고척돔이 지향하는 방향성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생각해 봤는데요. 그냥 지하 공간이 지금 유휴 공간이기 때문에 어떤 색다른 이벤트 장소, 핫플레이스 365일 그 관객이 외부 사람이 유입되는 그런 것이 목적인가, 아니면은 유휴 공간에 관람객 이제 대규모로 오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즐길거리, 볼거리를 목적으로 할 것인가 정하게 됐는데요. 핫플레이스로 만드는 건 사실 연계 부분이 많이 적고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서 사실상 경쟁력 확보가 어렵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 고척돔에서 가장 중요시한 가치는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총 4가지: 공공성을 추구할 것인가, 수익성을 추구할 것인가, 편의성을 추구할 것인가, 차별성을 추구할 것인가 해갖고 어느 가치에 이제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게 거론이 돼야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성립이 되면은 거기에 따라 이제 조성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기존에 1회차 때 나온 의견이 이런 부분으로 이제 나열을 해봤는데요. 공공체육시설의 수익성 강화는 사실 공공서비스의 역할과 기능에 상치되는 측면이 있어서 자기 모순을 안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이제 수익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시설의 유지 운영에 기초 경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재정 부담을 줄여보자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기는 한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추구하는 가치를 좀 나눠서 발제를 시작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공익성, 편의성에 대해서 가치를 우선 두고 발제를 하고, 두 번째는 수익성, 차별화에 대해서 가치를 우선시하는 조성안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익성, 편의성 가치 우선을 두고 지하 조성 방안에 대해서 발표하게 될 문경기장 운영처 김혜원 선입니다. 왜 공익성, 편의성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간단합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6조 1항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공단의 설립 목적은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통해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즉 이게 공단의 본연의 역할이기 때문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 많은 공공기관이 경제적 가치를 강조한 나머지 본연의 업무에서 시민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법제화하는 방안까지 추진 중인 추세입니다. 이렇듯 공공기관의 공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추세인데 2019년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작성한 서울시설공단의 경영평가 보고서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평가원은 지방공기업의 설립 목적과 가치를 고려하여 기본 방향을 설정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전년보다 사회적 가치 지표를 보완하고 강화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공단은 전체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긴 했지만 한 가지 의견이 눈에 띄었습니다. 지역 주민 발전을 위한 공동체 발전을 위한 활동과 실적이 미흡하다는 것이었는데
또 추가로 무분별한 시설 개방이 민간의 영리 활동에 활용되지 않아야 하고 공공의 목적을 지향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 같은 평가 결과를 고려할 때 지하 공간 조성 사업도 트렌드를 이제 평가 결과를 고려해서 트렌드를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저희 이제 고척 스카이돔은 개장 초기에 과거 31개 업체와 이제 같이 31개 업체의 지하상가와 함께했는데 현재는 이제 지하 6곳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애초 고척 스카이돔이 여러 주변 환경과 조건을 고려할 때 수익성이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타업종이라고 해도 저는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야구 공연 축구장, 풋살장만으로도 충분한 수익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서 김우중 차장님께서 언급하셨듯이 2018년 기준 이제 스카이돔의 수익은 125억인데 매년 15억 이상씩 증대되는 추세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 직원들과 이야기를 해본 결과 지하 조성 방안에 대해서 크게 휴게시설, 주차공간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뉘었습니다. 첫째로 휴게 공간에 대해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저희 첫 토론 때 반드시 무언가를 채워야 하는가 이런 홍마실 이정은 차장님, 박선영 차장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척 스카이돔 지하 상가를 단순히 시민들에게 개방된 휴게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휴게 공간을 조성할 시에 장점으로는 초기 인테리어 비용을 제외하면 막대한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 있고, 둘째, 행사 시 관람객 대기 장소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있습니다. 행사 근무를 하다 보면은 밖에서 중고등학생들이 벌벌 떨면서 공연 시작 전까지 대기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부모님들 민원 전화도 굉장히 잦은 상황입니다. 또한 이제 셋째 이유로 타 업종을 유치할 때와는 다르게 여러 법적 제약에서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락시설, 숙박시설 등을 검토했을 때 여러 제약에 부딪혀서 추진하는데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장점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장기간으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CJ 라이브 시티, 서울 아레나 등 공연 전문 시설이 늘어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저희 지하 공간의 수익성 위주의 사업, 예를 들어 한류 아이돌 팬숍 등 야구 기념관 등 이런 사업은 사회적 분위기나 유행에 민감하기 때문에 좀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힘들 거라는 단점이 있는데 휴게 시설은 그런 데서 강점이 있고요. 또 경쟁 업체에 따른 위협도 없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래서 참고 사례로 같은 서울시 산하기관인 교통공사의 휴게공간 조성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5호선, 8호선 환승역 천호역에 세계 최초 인공태양 조명 시스템이 설치된 선샤인존을 마련했습니다. 이곳은 별도 운영 시간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지하철역이 개방되는 시간 내에 시민 방문이 가능합니다. 인공 태양 조명 시스템은 웰빙 조명이라 불리며 일반적인 조명과 달리 자연광과 유사한 특성을 가졌습니다.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공 태양 조명 시스템은 일반 조명 기구에 비해 생산성 편안함은 각각 30%, 38% 높이고 불안감 스트레스는 각각 28%, 15%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조명, 조경 등만을 활용하여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도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례는 롯데마트 휴게 공간인데요. 대형마트 이제 서울 상권 최대 격전지 영등포구에서 롯데마트 양평점이 생존하기 위해서 공유가치라는 카드를 선택했습니다.
롯데마트는 1층 판매 공간 대신에 휴식 공간을 넣는 파격적인 시도를 했는데 약 700평 규모 공간에 계단식 벤치, 소파, 테이블 등을 배치해 누구든 쇼핑객 아니더라도 이제 누구든 와서 쉴 수 있도록 했고요. 휴식 공간임을 강조하기 위해 녹색 식물 등을 곳곳에 배치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고객을 오게끔 만들고 오래 편하게 쉴 수 있어야 좋은 상품을 더 많이 보여드릴 수 있다라는 관계자의 발상의 전환이 돋보이는 사례입니다. 예, 다음은 삼성동 포에스 별마당 도서관인데 이곳도 역시 휴게 공간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여기는 이제 도서관처럼 휴게 공간을 구성을 했는데 책을 읽지 않고 단지 휴식하는 오는 사람들도 책을 자주 읽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일종의 지적 허영심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면서 유동인구를 끌어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개장 전에 10%였던 공실이 개장 이후는 거의 없는 상태이고 노트북 작업이 가능하게 휴대폰 충전용 콘센트랑 편의 시설이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순 휴게 공간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문화 행사를 병행하고 북콘서트, 명사 특강 등 이런 것을 병행하여 인기가 아주 많다고 합니다. 방문 개수는 작년 기준으로 2,400만 명인데 개장 이후 300만 명씩 증가 추세입니다. 이곳은 이제 인근 고척 스카이돔에서 멀지 않은 거리에 있는 목동 오목교 오아시스 익스프레스라는 휴게 시설인데 여기도 별마루 도서관처럼 이렇게 도서관처럼 장식을 했고 계단식 벤치 그리고 소파 등을 구성해서 많은 시민들이 쉴 수 있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저기 오른쪽 맨 아래 보시면 대형 스크린이 있는데 이곳에서 다양한 영상을 상영한다고 합니다. 저희 고척 스카이돔 지하에도 대형 스크린을 배치하여 시정 홍보나 다양한 공연 영상 등을 상영하는 것 하면 좋은 휴게 시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 주차장 원복 조성안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예, 주차장의 이제 설치 이유는 고척 스카이돔 인근 주차장이 700m에서 1.5km 이상의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롯데마트도 700m 거리에 있는데 요금은 1시간 무료 주차 이후에 10분당 1,000원꼴로 만약에 야구 경기 관람하시는 분이 이곳에 주차를 하신다면은 1시간 거의 평균 4시간 정도는 주차를 하니까 2만 원 전후의 요금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물품 구매를 하면 할인이 되는데 그분들께서는 물건을 사러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불편한 그런 단점이 있고요. 최근에 이제 주차장 이제 저희 홈페이지 안내 문구를 보시면은 AJ 파크 고척 스카이돔과 동양미래대는 이제 영업 종료 평일 주차 불가로 인해서 이용이 많이 제한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인근 주차장 주차 면수 감소에 따른 주차 민원 전화도 이제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저희 고척 스카이돔 용역 보고서를 보시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지역 주민들이 가장 필요한 시설이라고 말씀하신 게 첫째로 공영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 원복 조성 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조성 방안인데 일반 현황으로 저희가 484 구획이 있습니다. 이용 요금은 5분당 150원이고 야구 경기 시 평균 450대가 주차를 하는데 이용자 분석을 자세히 보시면 체육센터 이용자가 210대, 정기권 84대, 경기 관련 156대 정도가 있습니다. 실제 1일 이용률은 87%이며 일평균 234대 정도로 이제 전 구간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87% 일부만 이용하고 있으며 행사 동시간대 주차 가능을 판단하면 약 210대 정도 추가로 주차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여기에 100구역을 증설 시에는 약 310대 일반 차량이 주차가 가능하게 됩니다. 장단점 비교하게 되면은 장점으로는 관람객들의 편의 증진이 있고요. 야구장 본연에 충실하다는 것, 그리고 공연 시 대기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교통 혼란이 더 가중될 수 있고 저희가 이제 고척 스카이돔은 매번 친환경 경기장이다. 요즘 플라스틱 원봉을 써라, 대중교통을 이용해라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친환경 경기장이라는 모토와 상반되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또 이렇게 주차장이 증설되게 되면은 직원들 이제 관리 업무가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틀로 이제 두 가지 휴게 시설과 주차 공간에 대한 조성 방안을 보셨고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조성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토론 때도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요. 세미나실과 문화강좌를 운영하는 것인데 세미나실을 만약에 운영하게 되면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제가 앞서 말했듯이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동양미래대학교 학생들이 스터디룸을 이용하려면 일주일 전에는 예약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시험 기간에 열람실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생층 비중이 높기 때문에 세미나실을 운영하게 된다면 꾸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중요하게 말했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문화 강좌를 이제 개설 시에 서비스 수요의 증대가 예상이 되는데 현대산업개발에서 5,856억 규모의 고척 아이파크를 건립 중인데 이곳이 예전에 영등포 교도소가 있던 서울 남부교정시설 부지인데 국내 최대 규모의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추가적인 세대 입주가 되면 고척 스카이돔 문화강좌나 세미나실도 꾸준한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척돔 지하공간 활성화를 수익성, 차별성에 중점을 두어 시행해야 한다는 이안 발표를 할 이재선 선임입니다. 먼저 공익성과 수익성 중 무엇을 중시할지를 비교해 보자면 물론 공공기관의 핵심 가치라고 볼 수 있는 시민 신뢰 확보, 시민 서비스 확장 등을 골자로 하는 공익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에는 모두도 공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고척돔의 경우 2천억 원의 공사비를 투입했다는 점, 수익 창출을 위해 지하 공간 설계를 변경하여 지하 판매 시설로 입점했다는 점, 수익 창출한 재원을 공익 조성 사업에 투자하여 더 큰 공익성을 확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수익성을 좀 더 부각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익성을 잃지 않되, 공익성을 잃지 않되 수익성까지 잡을 수 있으려면 고척돔 내 지하 판매 시설 내 기존의 공실이 발생하지 않게 더욱 특색 있는 공간으로 지하 공간을 구성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앞선 피칭 이벤트 1차
발표에서 다룬 내용으로 안동시 교류센터의 테마파크 조성 실패 사례를 교훈 삼아서 차별화된 콘텐츠의 시설을 고척돔 지하 내에 입점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피칭 1차 이벤트에서 다룬 내용으로 이거는 이제 화면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성과 더불어 차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고척돔은 대한민국 최초의 돔 야구장이라는 점, 대한민국 대표 아이돌이 계속해서 방문하고 있는 아이돌의 성지라는 측면에서 스포츠, 문화, 공연적으로 그 차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척돔만의 특별한 아이덴티티를 더욱 확립하기 위해 야구 박물관 조성, 팝업 스토어 및 팬 라운지 등을 지하 공간 내에 입점시키는 것을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야구 박물관 조성 검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야구 박물관 사례로는 화면 왼쪽에 부산 롯데 자이언츠 박물관, 화면 오른쪽에 한국 야구 명예 전당 야구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 두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부산 롯데 자이언츠 박물관의 경우에는 사직 야구장 2층에 입점되어 있고 홈 경기일 당일에만 무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토존 롯데 자이언츠 물품 400여 점 등을 전시하여 관람객 다수가 해당 장소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한국 야구 명예 전당 박물관의 경우 제주 서귀포시 인근에 위치해 있고 운영 시간은 동절기 기준으로 9시부터 17시까지입니다. 입장료는 성인 기준 1,000원을 징수를 하고 있고 유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 LG 감독이 기증한 3,000여 점의 유니폼, 배트, 야구 관련 도서 및 비디오 등이 전시되어 있고 유명 선수의 전시물 및 야구 관련 지식들을 관람할 수 있는 체험의 장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상의 두 가지 박물관 사례에 대입하여 고척돔 지하 야구박물관 조성 검토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면은 이제 그 분홍색으로 이제 표시한 부분에 야구박물관을 조성을 해야겠는데요. 고척돔 화면에서 오른쪽은 고척돔 수익시설 밀집 지역 맞은편에 박물관을 조성하여 이제 박물관 관람 후 이제 자연스럽게 지하 수익시설에 시민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공간 조성을 하고 동선 마련에도 힘써야겠습니다. 세부 운영 계획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 주체는 이제 공단 고척 스카이돔에서 운영 시간은 평일 프로야구가 오후 6시 30분에 시작되는 것을 반영하여 9시부터 22시 유료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KBO와 협업하여 포토존, 배트, 사인볼 등 다채로운 야구용품 전시를 해야겠습니다. 운영 효과로는 관람객 볼거리 제공, 고척돔 상설 유료 투어 시 투어 코스에 추가하여 투어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고 비행사일 운영으로 인한 운영 수익 증대를 들 수 있습니다. 검토 필요 사항으로는 다음에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다수의 야구 점식품 확보 가능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됩니다. 물론 저희 연고구단인 키움 히어로즈 측의 협조로 일정 수준의 야구 전시품을 확보를 가능하겠지만 더욱 특색 있고 양질의 전시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이제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전시물 유지 관리를 위한 제반 시설이 필요하고 특히 홍보가 중요한데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 깊은 고민 없이 고척돔 지하 판매 시설이 구성되어 공실 사례가 이제 발생하고 그에 대한 이제 홍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제 야구 박물관은 이제 SNS, 홈구단 연계, 사회인, 리틀 야구단 홍보 등을 통해서 이제 더욱 활성화시켜서 이제 저희 지금 공실인 지하 판매 시설과 같은 애물단지로 전락하지 않게끔 이제 만들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익률 증가를 위해 야구 용품 판매점 동시 운영 검토를 해야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아이돌 팝업 스토어 및 팬 라운지 조성 검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서 죄송합니다.
그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코엑스, 아티움, SM 타운에서는 SM 굿즈를 판매를 하고 있고 하우스 오브 BTS에서는 방탄소년단 굿즈 판매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방탄소년단 팝업 스토어의 경우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찾는 이제 관광 코스로 이제 가히 활성화 보증 스표로 칭할 만합니다. 운영 시 장점으로는 꾸준한 팬클럽 이제 방문 등 상시적으로 고척돔 지하 공간으로 방문객이 유인되어 지하 공간 활성화가 증대되고 한정 수량 MD 굿즈 판매를 병행할 수 있어서 수익을 늘려서 지역 활성화 지원이 가능합니다. 검토 필요 사항이 상당히 중요한데 검토 필요 사항으로는 4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입찰을 통한 사업자 선정으로 적합한 운영 사업자 선정이 곤란하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둘째 요인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사 참여 의사 및 유인이 현저히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방탄소년단의 예를 들자면 현재 방탄소년단 팝업 스토어는 강남 신논현역 인근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존 팝업 스토어가 잘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고척돔 지하 판매 시설 내 팝업 스토어에 중복 투자하여 운영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셋째, 방탄소년단과 같은 특정 기획사의 팬 라운지 조성 시 타이 아이돌 공연이 고척돔에 있다면은 이제 그런 팬덤층과 다른 아이돌과의 이제 팬들과의 갈등 심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팝업 스토어 및 팬 라운지와 연계된 화장실, 휴게 공간 등 기본 시설이 부족함을 이제 먼저 해결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상의 조성 검토안을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2가지 조성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고척돔 지하 박물관 아이돌 공연 아카이브 조성을 제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복합체육시설인 돔구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화면 왼편의 공간에는 이제 야구 박물관을 건립하고 화면 오른편의 공간에는 아이돌 공연 아카이브를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팬 라운지랑 팝업 스토어를 화면에 이제 넣지 않은 이유는 그런 4가지 추가 검토 사항이 이제 확실히 해결 완료되어야 좀 입점을 좀 할 수 있다고 생각돼서 아이돌 공연 아카이브로 조성을 해봤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1차 피칭 이벤트 토론 때 나왔던 이제 키즈존 및 카멜레존 조성을 제안합니다. 프로야구 경기 시에 고척돔을 방문하는 이제 워킹맘 및 이제 가족 단위의 관람객들이 마음 편히 이제 관람할 수 있도록 키즈존 건립 추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키즈존이 무료 개방되면은 이제 수익성에는 저해 요소가 되겠지만 고척돔 입점 시설이 더욱 다양화되고 차별화되어 고척돔 방문 시민들에게는 더욱 매력적인 공간으로 다가설 수 있습니다. 또한 카멜레존의 활성화를 제안합니다. 지난 발표에서 말씀드렸듯이 카멜레존이란 카멜레온과 공간을 의미하는 존의 합성어로 카멜레온이 외부 환경으로 인해 시시각각 색상이 변하듯이 상황에 맞춰 용도를 변신하는 현대의 공간을 말합니다. 고척돔 지하 지역 중 일부 공간을 행사 시에는 공연 아티스트와 이제 선수의 이제 사전 이벤트, 팬사인회 용도로 사용하고 행사가 없는 평시에는 유튜버, 아프리카 VJ 등에게 1인 방송 대관을 하는 등 다용도로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대관 수입이 증대되어 수익성 증진과 함께 공간의 차별화까지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조의 이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그 발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동경기장에 대해서 이제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이제 조성안을 발표드렸고요. 이번에는 이제 특별히 참석해주신 교통시설 운영처 전정희 대리님께서 지하 공간에 대해서 의견이 있다고 말씀 주셔서 발표드리겠습니다.
시설 운영처에서 나온 전정이라고 합니다. 저의 제안 발표 내용은 고척 지하 공간을 활용 방안에 관해서 내용인데요. 제일 큰 내용이 키덜트 매니아 전문 시설 운영입니다. 내용은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 키덜트 문화란, 두 번째, 왜 키덜트 관련 전문 시설인가, 세 번째, 제안 내용입니다. 제안 전에 우선 관련 동영상을 먼저 한번 시청하겠습니다. That's great. Hey, John. Hey, Charles. Hey. So, this is Jim Swearingen from Canada. He's designing the toys. She's been here yesterday. We booked the Death Star. Wow. Wait, want to go check out the mall? It's the smuggler ship. And I'm like, oh my gosh. This is everything this is what I want. Now I'm pumped to make the very first Star Wars toys. 1 month later, Star Wars opened and the world was changed forever. Now, unless you've been frozen in carbonite, you know how big Star Wars is. But consider this. The Star Wars films to date have roughly made $7 million at the box office. The toys have made twice that amount. That's $14 billion worth of childhood joy that helped shape generations of us fans. The original Millennium Falcon and the figures, we had a blast with those. Luke Skywalker wins again! 40 years later, the kids of the 70s and 80s who played with Star Wars toys have grown up, to some extent. Here goes the rocket. And now, a community of collectors spans the globe. Men and women who put great passion into their toy collections and search out rare, one-of-a-kind treasures. This would have been a emperor on a throne, but never came to fruition. The toys were just so cool at the time because there was just so many of them. And we'll ask why these little lumps of inexpensive plastic are worth so much to us. These toys have become my life. This is the story of those toys They flew off the shelf. and the people who created them. You gotta see this right there. He's a mean, huge bastard. These are the toys that made us. 예, 키덜트 문화에 관련된 동영상이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70년대 마지막에 개봉했던 지금까지 유명한 키덜트 문화의 대표적인 예인 스타워즈 시리즈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동영상을 보여드린 내용은 이유가 관련 내용이 있기 때문에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키덜트 문화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키덜트 문화란 유년기 시절에 가지고 놀던 키덜트 아이템을 성인이 되어서도 수집하며 즐기며 열광하는 문화적 행위를 말합니다. 키덜트 아이템이란 동영상과 같이 유아용 기준의 장난감이 아닌 성인 기준의 제품을 말합니다. 통상 드론 또는 RC 용품, 에어소프 건이나 피규어 등의 제품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키덜트 문화에 열광하는 이유는 80년대 유년기를 보낸 어린이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즐기지 못하고 있다가 경제적 문제가 해결된 성인이 되어서 다시 접하게 되면서 생기는 문화적 현상입니다. 아까 동영상에 보았다시피 80년대 스타워즈 CG가 영화상으로 성공을 많이 했습니다. 그 성공을 하면서 각종 아이템들이 나오면서 그 아이템들을 수집하던 그 어린 시절의 친구들이 지금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60대가 되면서 그 아이템을 계속 열광하다 보니 문화적인 가치가 되다 보니 그거에 대해서 열광하게 됐습니다. 왜 키덜트 전문 임대시설이 필요한가입니다. 키덜트 매니아의 전문 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가족들의 반대로 취미생활이 어렵습니다. 제품을 만들거나 보관 또는 즐기기 위해서는 집에서 가지고 노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가족들의 반대가 심합니다. 이유는 어른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깁니다. 보통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장난감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렸을 때 가장 큰 예를 들어서 여기 여직원분들도 계시겠지만 바비 인형이라든가 이런 게 자기 어렸을 때 어떻게 보면 꿈이라고 보셨을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성인이 돼서 가지고 놀다 보니까 보통의 대부분의
성인분들은 그게 장난감이라고 생각하고 집에서 반대가 심해서 쓸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유부남일수록 더 힘드시죠. 집에서 취미 활동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제품의 보관, 제작, 수리 등을 위해 전용 공간이 필요하나 대부분 가정의 반대로 인해 공간 확보가 어렵습니다. 집에 전용 공간이 생기더라도 구매한 제품이 늘어나다 보면 제작 등이 불가하며 장기간 제작 제품 또는 수리할 경우에 사람이 관여가 없는 별도의 장소를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기 제작이라는 거는 보통 그 제품을 오래 만드시는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범선이나 아니면 어떤 제품을 만들 그 디오라마라고 하죠. 그런 거를 제작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보통 그 제작 기간이 한 달에서 최고 6개월까지 걸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 관여가 없는 조용한 장소를 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보통 집에서는 그런 작업이 불가하기 때문에 별도의 장소를 구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그러다 보니 일반적인 장소를 임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사비를 털어서 장소를 임대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는 장소 임대료 및 부가 설비 구축입니다. 공용장비 보안 설비 등 부가 비용이 별도로 발생되며 참여 인원 중에 한 명이라도 중복 초기할 경우 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 여기에서 말하는 부가 설비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그 3D 프린터라든가 아니면 이런 걸로 해서 요새 출력물을 만들어서 제품을 직접 만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런 제품을 만들 경우 집에서는 출력이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그 대부분 갖고 있는 제품들이 상당히 가격들이 비쌉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보통 장난감은 2만 원 3만 원 생각하시는데요. 이 피규어 관련 이 키덜트 아이템들은 보통 가격이 최저가가 20에서 뭐 수백만 원을 넘어가는 호가하는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제품들을 집이 아닌 다른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게 될 경우 뭐 이제 보안 설비가 설치된 장소를 이용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제 한 명이서 하실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대부분 뭐 2명이나 3명에서 같이 장소를 빌려서 이용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문제가 이제 중간에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한 분이 포기를 하시게 되는 경우는 이용이 안 돼서 다시 이 취미를 접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요. 예. 그리고 네 번째 이 비슷한 시설이 네 번째는 초보적인 규모의 시설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일부 키덜트 아이템 중 만들기 제품인 프라모델, 건프라 또는 슈팅을 위한 에어소프트건 관련 시설은 민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도 있지만 대부분 문제점은 매니아가 장기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일회성 전문 시설입니다. 앞전에 그 설명하신 분 중에서요,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이제 어떤 시설에 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신 분이 아까 계셨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은 전부 다 일회성입니다. 이 일회성 시설 지금 운영하는 대부분 시설들이 그 일회성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 지금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운영하는 에어소프트건 슈팅 시설이 있습니다. 뭐 화천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몇 군데 장소가 있는데요. 대부분 보면은 일회성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매니아층, 돈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시설이 한 번 이상 이용할 수 없는 단기적 시설이다 보니까 그 비전문 시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 대부분 운영을 하다가 실패하거나 아니면은 뭐 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제안 내용은 이렇습니다. 고척동 구장의 임대시설을 키덜트 전문 시설로 운영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장기적인 이용이 가능한 전문 매니아 시설 구축입니다.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내 아이템을 안전하게 보관해주며 필요한 시간에 놀러와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 또는 이용이 가능한 전문 장소를 구축을 제안합니다. 이런 전문화된 시설은 고척동과 같은 스포츠 시설이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스포츠 역시 매니아 집단의 영역입니다. 두 번째, 운영 및 관리, 홍보 방안 및 아이템 선정 기준입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운영 및 관리 방안은 공단 매니아들 전문 인맥을 통해 컨설턴트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소개로 받는 거죠. 그 소개로 받는 전문 매니아들은 전문 매니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는 전문적인 시설이라고 매니아들 사이에 소문이 나면 정말 알아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방향성인데요. 어떤 방향의 키덜트 아이템 시설인지 선정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키덜트 문화라고 해서 그 예를 들자면은 뭐 포괄적으로 가면 안 되고요. 지금 요즘에 트렌드가 있습니다. 요즘 트렌드는 프라모델 피규어 제작 관련 또는 보관 에어소프트 관련 시설이 대세입니다. 이런 시설의 운영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부족하고요. 또 궁금하신 분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키덜트 인구를 표현한다면요, 20살부터,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벌어서 쓸 수 있는 20살부터 60대까지를 포함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서 손자도 계신데 이런 관련 취미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일단 뭔가 통계적으로 키덜트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통계는 이쪽에 계신 분들이 만들지는 않고요. 대부분 이제 매출을 보는 거죠. 매출을 보는데 지금 국내 이런 키덜트 수입과 그다음에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한 5년 전부터, 그러니까 그 전에도 있긴 있었는데, 층이 있긴 있었는데, 이제 대부분 문제가 이제 가족의 반대로 많이 없었죠. 그런데 향후 5년 전부터 생각보다 많은 층이 생기면서, 특히 연예인분들이 방송에 나오셔서 많이 자랑을 많이 하시고 하다 보니까 많이 생기셨죠. 그러면은 여기 보관을 해준다든지 예. 아니면은 이렇게 갖고 놀 수 있는 시설을 제안을 하셨는데 예. 만약에 그런 데가 지금 대한민국의 다른데 어떤 뭐 공공기관은 없을 것 같고 혹시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비슷하게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 돈을 내고 유료로 민간에서 하는 경우도 있나요? 예. 민간에서 운영하는 경우는 이제 요즘 트렌드를 말씀드렸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이제 제가 취미가 에어소프트건 슈팅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제품을 모으고 하는데요. 지방자치단체 창원 사격장이라든가 아니면은 인제라든가 이런 곳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이게 서바이벌 게임 동호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시설물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단점은 대부분 시설 규모라든가 아니면은 사용이 일회성이 초보적인, 그러니까 전문 매니아들이 원하는 이렇게 어떤 서비스, 예를 들어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충전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이제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한데 그런 거가 대부분 없고요. 사용한다 하더라도 뭐 학교나 아니면 이렇게 그냥 관광객을 위한 수준의 시설이다 보니까 아까 전에 앞제 설명에서 보면 BTS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BTS 매니아들이 오는 이 공연을 BTS나 아니면은 지금 어떤 콘서트를 할 때 매니아들이 오는 이유가 대부분 그 사람들이 매니아입니다. 그 매니아들은 다 자기가 좋아하는 열광하는 가수도 어떻게 보면 아이템이죠. 상업성 아이템인데 그거에 열광하기 때문에 그 돈을 지불하고 오는 거고, 얼마 전에 H.O.T 콘서트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늙은 아이돌 아닙니까? 늙은 아이돌인데도 그 콘서트표에 9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내고 오는 이유가 H.O.T.라는 아이템이죠. 사람이긴 하지만 어떤 제품화시킨 콘텐츠로 제품화시킨 아이템이기 때문에 그 아이템에 열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민간시설 그런 시설들이 그리고 민간시설도 있긴 한데 그런 민간시설이 대부분 상업적으로 실패하는 이유가 초보적인 거고, 지금 민간시설에서 상업적으로 성공한 곳은 없습니다. 몇 군데 없습니다. 서울 경기권은 전혀 전무하고요. 광주라든가 아니면은 뭐 부산 쪽에서 민간에서 운영한 시설은 성공을 했습니다. 저도 질문이 있는데요. 예. 우선 제가 이제 들었을 때 저희 조가 수익성이나 차별성을 생각한다는 점에서 예. 지금 제안해주신 키덜트 존 같은 거를 생각해봤을 때 사실 저희가 방탄소년단이나 SM타운의 예를 들었던 것은 어쨌든 고척돔이 이런 문화공연으로서의 입지가 어느 정도 상징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안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키덜트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고 그 매니아들이 있는 거는 알겠지만 꼭 이들이 왜 고척돔에서 이런 시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령 고척돔에 그냥 공실이 있다고 해서 키덜트 존을 제안한다기보다는 왜 고척돔에 키덜트 존을 했을 때 이게 성공할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의문이 들어요. 가령 왜 저희가 뭐 다른 고척돔이 아니라 다른 곳에다가 키덜트를 했을 때도 또 그렇게 했을 때도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은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제 생각에는 조금 고척돔에는 이 특색을 살릴 수 있을 만한, 그리고 또 이곳에 오는 게 야구 관람객 또는 문화 공연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이 즐길 수 있는 시설을 좀 구축하는 것이 더 많은 시민들한테 편의성이나 조금 즐길 거리,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좀 부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서울에 그런 키덜트 매니아 전문 시설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쪽 동남권 쪽에 이런 그 키덜트 매니아를 위한 샵이라든가 아니면 판매점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 판매점의 매출이 보통 예를 들어서 한 직원 2명 정도 있고요. 그 운영하는 샵들이 한 25평 정도 되는 샵이 보통 그 연 수입이 순수익이 5억에서 7억입니다. 그런 샵들이 대규모 샵들이 이쪽에 많이 있는데 문제는 그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는 거죠. 그 이유가 첫 번째인 이유가 민간에서 운영할 때 아무래도 임대료가 많이 비싸고요. 개인이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어떤 장소를 빌려서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임대료가 비쌉니다. 서울에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오피스텔 하나 빌려서 월세를 낸다고 하면 보통 60에서 7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 정도를 운영하려고 하면 보통 4명에서 5명 정도 모여야지 운영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아무래도 그 매니아층이 고척돔이라는 곳이 매니아층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BTS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뭐 콘서트 매니아들이 많이 오고요. 이런 매니아층과 부합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키덜트 매니아 관련 시설을 유치하자고 한 겁니다. 매니아들이 원하는 장소,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원합니다. 항상. 지금 방탄소년단이라든가 H.O.T라든가 이런 콘서트가 많이 열리기 때문에 그 매니아들 역시도 이런 키덜트 같은 관련의 이런 키덜트 용품을 좋아하시는 분도 상당히 계십니다. 없다고는 표현을 못하겠고요. 그러다 보니 그거에 부합된다고 생각해서 일단은 서울 시내에 없고요. 전 서울 시내에 아무리 뒤져봐도 이 관련 시설은 없습니다. 없고 공공기관에서 최초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돼서 저는 제안을 했습니다. 예. 다른 질문 또 혹시 없으십니까? 예. 어쨌든 고척돔을 찾는 뭐 25,000명에 가까운 사람들 중에 뭐 그런 아티스트의 매니아도 있지만 그냥 공연 자체가 좋고 공연장 자체에 오고 싶어서 하는 그냥 라이트한 분들도 많다고 보는데 그래도 저희 고척돔도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정말 역발상 같은 이런 어떤 걸 했을 때 실제 매니아 분들도 오시지만 매니아는 아니지만 관심 있는 분들이 좀 찾을 수 있게 어떤 교류하는 접점이나 좀 중화해줄 수 있는 정말 이거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도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방안은 그런 시설은 자연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이 뭐 우연찮게 예를 들어서 이런 그 매니아 시설이 있다고 되면은 이제 홍보가 되고 우연찮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가족을 데리고 왔다가 이런 쪽에 관심이 있었는데 들어오는 동선에 만약 이런 시설이나 뭐 디스플레이되어 있는 시설이나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오실 거고요. 오시게 됐을 때 그 사람들을 끌어들이면 됩니다. 그거 끌어들이는 거는 이제 장소하고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런 매니아들이 누군가가 설명해 줄 수 있으면 되고요. 근데 대부분 이쪽의 매니아층들은 자연스럽게 누가 어떤 거에 대해서 이런 아이템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아이템에 대해서 뭐 건담을 말하겠습니다. 건담 아이템이 이런 제품이 있는데 이런 제품 어디서 구매합니다 하면은 아주 상세할 정도로 얘기를 다 하시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을 접하고 싶은 분들이 오셨을 때도 자연스럽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런 아이템은 요즘 또 학생들이 또 많이 또 합니다. 왜냐하면 요새는 또 이제 가정적인 여건이 좋아지다 보니까 예전에는 뭐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집에서 이런 거 사달라고 하면 되게 안 사주셨는데요. 요새는 이제 그런 샵이 이제 운영한 제품 판매점 같은 데 가면은 부모님을 모시고 오는 고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걸 사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죠. 참고로 제가 아는 친구 중에서 이 키덜트 이제 타토이 제품이라고 해서 이제 키덜트 제품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한국에서 판매를 하지 않고요. 홍콩에서 판매를 하는데 그 친구가 영어를 몰랐는데 그 제품을 사기 위해서 부모님한테 사기 위해서 그 판매점에 문의를 하다 보니까 영어를 배우더라고요.
예, 그러더니 나중에 몇 년 있다가 영문학과를 갔습니다. 이 아이템에 미쳐서 그냥 우리 보통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뭐 설마 그러겠지 생각하지만 아까 전에 동영상에 보셨던 것과 같이 이 자기 어렸을 때 자기 인생의 하나의 어떤 그 과도기적인 그 뇌리에 꽂히는 제품이 어떤 아이템이 되면은 그걸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면은 혹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특별히 타부서에서 방문해 주셔서 열정적으로 발표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특정증에 편협되지 않았나 하는 조심스러운 좀 의견은 있고, 저희가 고척돔 지하 공간이라는 게 그냥 어떤 뚝 떨어져서 이 공간이 비어 있으니까 어떤 걸 넣어보자, 활성화시켜보자 하는 차원도 조금은 있지만, 야구장하고 공연장 본연의 목적에 이제 결부해서 가야 될 것 같은 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 내부끼리 토론을 했을 때는 저희 고척돔이 이제 공익성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은 다 공통 의견이었고요. 제 의견을 조금 말씀드리면은 공공기관에서 수익성을 사실 추구한다는 게 사실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 공공기관의 경직성이라든가 담당자 인사이동 부분이 있고, 이제 책임자가 이제 변경됨에 따라 정책이 이제 몇 년 단위로 변경되는 점,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뭘 하려고 그러면은 각종 법규나 조례 같은 데에서 굉장히 많이 걸려서 제한적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저희 토론에 앞서서 혹시 저기 1, 2차 때랑 좀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혹시 뭐 저희 토론의 방향성이라든가 뭐 그런 잘 가고 있는지, 저희 직원끼리들이 하다 보니까 이게 방향을 조금 달리 가고 있는 건 아닌지 혹시 이사장님 의견이 혹시 없으실까요? 그러면 저희 이제 발제를 한 안에 대해서 조금 토론을 진행하고요. 여기 추가적으로 그 전정희 대리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이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은 뭐 혹시나 물어보고 사항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저희 발표 잘 들었고요. 제가 이제 발표 들어보면서 생각했던 건데, 저희 지하 공간 전체가 거의 한 4,500 정도의 규모가 되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이제 1,000평 이상이 되는 넓은 공간인데, 이 넓은 공간을 다 열린 공간으로, 휴게 공간으로 꾸미기에는 너무 우리가 조심스러운 접근을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공간에 그래도 고척돔이라는 어느 정도의 되게 강한 이점이 있는데, 야구라던가 아니면 공연에 대해서, 근데 그런 강한 이점들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그냥 열어만 두는 것이 이게 올바른 것인가, 조금 최선의 안이 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사실 동의를 합니다. 사실 저희 발표를 들어봤을 때 사실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시민 휴게 공간이라든지 뭐 아카이브 존을 만들어야지 어떤 일부 공간들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좀 휴게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들은 다 같이 공유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랬을 때 이거를 전체를 다 뭐 그렇게 냅둬야 되는지, 아니면 좀 더 차별화되는 공간을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어쨌든 수익 같은 것들이나 차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지금 고척돔을 근무하면서 이렇게 뭔가 우리가 어떤 수익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꾸 접근을 하게 됐을 때 인근에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불행하고 안에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불행해지는 뭔가 그런 상황들, 그래서 뭔가 우리가 공유 가치에 대해서 어떤 공공기관이 할 수 있는 공유 가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방식이
가장 좋지 않을까. 근데 그러면 그 휴게 공간을 어떻게 가장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가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근에 보면 물론 고척동 내부에 다른 매점도 있고 인근에 고척동 상인회라고 목자골목 같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그 입점되어 있는 업체들이 식음료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른 뭐 야구 관련 용품을 판다던가 아니면 뭐 문화 공연 관련된 어떤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다 카페 또는 뭐 술집, 음식점 이게 대부분이어서 만약에 고척돔의 특색을 살릴 수 있을 만한 어떤 뭐 제안했었던 뭐 팝업 스토어라든지 야구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면 그걸로 인한 이제 유인 인구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지금 수익성의 측면에서 야구박물관이나 팬스토어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해주셨는데 저는 우선 야구박물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야구 자체도 사실 늘 보러 오시는 분들이 보러 오는 스포츠고 신규 유입이 사실 많지 않은 스포츠예요. 그리고 박물관 자체도 한번 보고 나면 사실 또 볼 유인이 크지 않은 부분이 있고 더군다나 유료로 아까 운영 계획을 잡으셨던 데 보니까 유료라고 하면 더더욱 사실 유인이 떨어지는데 이게 과연 활성화의 측면에서 뭐 수익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을지 조금 의문이 드는지 생각하실까요? 일단 야구 관련돼서는 저희가 뭐 단순히 그냥 뭐 기존에 오시는 분들 그리고 정해진 것들에 대해서만 관람을 할 수 있다기보다는 지금까지의 이제 야구 관련된 물품을 전시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도서나 DVD나 이런 것들을 함께 조성하고 그리고 이제 봤던 거를 이제 뭐 한 번 봤다고 못 보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지속적으로 국제 대회도 유치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이제 뭐 전시품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차원에서 더욱더 이제 뭐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찾을 유인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유료 운영이라고 했던 거에 대해서는 뭐 단순히 이거를 정말 우리가 표를 팔아서 수익을 얻는다는 접근보다는 그냥 최소한의 입장료를 통해서 저희가 조성하는 데 필요한 그런 수익이나 그런 것들을 좀 충당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려고 그렇게 조성을 할 계획을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왜 제가 어디서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사람들의 심리가 그냥 단순히 다 무료로 운영을 했을 때는 그 시설들이나 이런 거 함부로 다룬다고 해요. 근데 뭐 일정료의 뭐 크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입장료를 받거나 이렇게 돈을 받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조금 조심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봤을 때 그렇게 크게 부담되지 않은 선의 입장료 정도면은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고 또 돔에 오는 이제 투어를 하기 위해서 오는 분들도 보면 사실 투어도 야구박물관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번만 보면은 안 올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이제 한 번 투어 왔던 사람들끼리 소문도 나고 해서 학교나 이렇게 더 대규모로 오시는 경우도 있었고 또 리틀 야구단이나 사회인 야구단이나 이런 분들한테까지 얘기가 되고 하면은 그 생각보다 고객은 지속적으로 계속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궁금한 게 생겼는데 혹시 월드컵 경기장 홍보실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 지금 신규 뭔가 오시는 분들이 하루에 어느 정도나 되시는지 혹시 하루에 조금 단체 손님이 올 때도 있고 그냥 개인 여행자들이 오는 경우도 있어서 하루에 되게 편차가 크긴 한데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어떨 때는 10명도 안 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단체 보면 100명도 올 때도 있고 그래서 저는 사실 수익금 담당이랑 관람 인원은 기억이 안 나는데 1년의 수익으로 따지면 1,000만 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박물관은 수익에도 크게 도움이 안 되고 나중에는 정말 애물단지가 될 정도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공간이 정말 죽은 공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 게, 아까 했듯이 한 번 보러 온 사람이 또 보러 오고 뭐 이렇게 되면 정말 죽은 공간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런 면에 있어서 아예 그냥 무료로 개방을 하면 어쨌든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뭔가가 늘어났을 때 보는 사람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 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야구박물관을 만들었지만 사실 나중에는 우리가 야구박물관의 활성화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정도로 그런 식으로 죽은 공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야구박물관을 조금 홍보할 수 있을 만한 홍보도 필요할 것 같고, 또 그만큼 이제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유인할 수 있을 만한 콘텐츠를 넣는 것도 상당히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 좀 드려볼까요? 아까 전에 그 박물관 얘기하셨잖아요. 박물관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돈을 받고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또 매니아 관련 얘기인데요. 야구에도 분명히 꽂힌 매니아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꽂힌 매니아들이 있습니다. 그 일반적인 야구 박물관들이 제가 야구를 별로 안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그거에 꽂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아이템이 있으면 당연히 돈을 주고 지불하고 올 겁니다. 다른 예가 하나 있는데요. 기차 매니아들이 좋아하시는 그 삼홍사 기차박물관이라고 있습니다. 삼청동에. 그 보면은 규모가 생각보다 크지 않는데 그분들이 항상 기차를 보기 위해서 오십니다. 왜 오신 이유가 뭐냐면 어떤 아이템들이 새로운 아이템들이 바뀌고 그 기차를 좋아하시는 매니아들이 충족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계속 구경하러 오시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던 야구박물관도 어떤 매니아층을 위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동열이 유명하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 어떤 특정 매니아들을 위한 박물관 아이템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전문적으로 꾸민다면은 돈을 내고서 오지 않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매주 올까요? 매주 올 수도 있습니다. BTS 보러 그 BTS 매니아들이 BTS 보러 BTS가 다녔던 학교라든가 이런 데를 순례해서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네들끼리. 왜 올까요? 매니아이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런 매니아층을 상대로 어떤 시설물을 만들거나,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이 보는 입장에서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매니아들은 항상 내가 라면을 먹고 내가 밥을 굽더라도 그 아이템에 관해서는 어떻게든지 돈을 지불하고 옵니다. 예를 들어서 또 하나 예가 있는데요. 예전에 왕의 남자로 유명했던 이준기 씨 있으시죠? 그분 지금 방송 활동 안 하시는데 1년에 2번 콘서트를 하세요. 그 콘서트를 하실 때 대부분 오신 분들이 그 매니아층에 오셔서 보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지방에 예전에 테마파크가 많았는데 지금 다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테마파크 만들 때 그 장소들이 드라마로 유명해지면서 그 드라마 매니아층들이 와서 보다 보니까 유명해지게 된 거고요. 드라마가 끝나면서 그 매니아층이 사라지다 보니까 그런 지방의 어떤 테마파크라든가 콘텐츠가 죽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야구 관련돼서 어떤 박물관을 운영한다면은 공단에 야구 전문 매니아들 많이 있으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경기도 누가 이길지 이런 것까지 꿰차고 계신 분들 계신데요. 그런 분들 기준에 어떤 돈을 내고도 볼 수 있는 어떤 테마파크를 만든다면 돈을 내고도 온다고 제가 봤을 땐 제 판단에서는 돈을 내고도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준비하신 자료를 보니까 너무 많이 애쓰신 것 같습니다. 지하 공간을 활성화한다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쭉 발표하신 내용과 이제 다른 분들 의견을 들어보면서 잠깐 든 생각인데, 제가 야구 박물관을 생각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야구에 관련된 이제 흔히 지금 굉장히 의욕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제 흔히 얘기하는 덕질이죠. 덕질을 양산하는 오타쿠 문화를 말씀하셨는데, 야구에 있어서 오타쿠 문화가 있고 그분들을 소비하는 덕질 문화를 소비할 수 있는 컨텐츠가 그 야구 박물관에 녹아있고, 그 야구 박물관 내에 잠시나마 대화하고 감성을 나눌 수 있는 세미나 공간도 녹아있고, 그 옆에 한켠에는 가족들끼리 왔을 때 아빠와 아들이 그 야구 캐치볼을 잠깐 할 수 있다든가 혹은 타자 연습 할 수 있다든가 그런 컨텐츠,
만들어서 동시에 자발적으로 한 가지 아이템이 아닌 여러 가지 아이템을 동시에 멀징해서 이제 발견할 수 있다는 그런 전제 하나 치면 카페, 세미나실, 거꾸로 덕질 공간, 박물관 공간, 참여할 수 있는 참여 공간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1000평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공간은 많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다 잘 조화롭게 이루어진 지금 말씀하신 의견들을 종합해서 한다 하면 굉장히 좋은 문화 콘텐츠 공간이 될 것 같고 위로는 저희가 메이저 공간, 야구와 공연이 이루어지지만 아래로는 그 서브컬처인 가족들과 놀 수 있는 놀이 공간으로서도 더 활용화 된다 하면 스카이돔이 비록 저희가 이제 외진 곳에 있고 교통이나 주차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긴 하지만 그럼에도 소소하게 아름아름 소문이 난다 하면 저희가 오히려 메인으로 나설 수 있는 그 서구권에 굉장히 명분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테마가 공익성과 수익성에서 각자 발표를 하셨는데요. 되게 흥미로운 주제고 테마를 잘 잡으셨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한쪽에 편을 두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갖고 있는 공동의 공익성이라는 측면은 인간과 구별되는 매우 차별되는 특성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추구하시는 가치에다가 플러스 장소성, 왜 이것이 여기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고 제가 지난주에 꼭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감각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비워놓더라도 전략적인 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누가 올까? 타겟팅, 그 다음에 무엇을 할까? 라는 컨셉팅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공익성과 수익성의 측면이 하나의 레이어가 있다면 그 다음에 타겟팅이라는 레이어를 또 하나 펼치고 그 다음에 컨셉팅이라는 레이어를 펼치면 그것들이 서로 이렇게 시실과 나실처럼 바꿔지면서 무엇이 돼야 될지 그 중간 지점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냥 예를 들면 뚝섬 성수동 쪽에 6평 매장을 빌려드립니다. 이런 되게 작은 매장인데 그 매장은 2, 3주마다 그 브랜드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빌려주는 거죠. 빌려줄 때 그 사람들이 이제 시험적으로 자기 브랜드를 한번 와서 보여주는 매장 활동들을 하는 거죠. 여긴 비었지만 전략적으로 비워놓은 공간이에요. 사람들이 거기를 자주 옵니다. 맨날 같은 매장이 아니고 다른 매장이니까요. 그리고 대공원에도 있었지만 그 슈퍼빈에서 그 자판기 설치하셨잖아요. 그 실은 연남동에서 쓰레기 마트라고 해서 또 팝업 스토어를 만드셨었어요. 거기도 이제 그 슈퍼빈에서 만든 그 자판기, 그 플라스틱이나 이런 걸 구분하는 자판기가 있고 거기는 특징이 뭐였냐면 가게를 같이 만들었어요. 자판기에서 얻은 포인트를 내가 그 다른 걸로 이렇게 살 수 있는 마트가 같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를 마케팅을 같이 했었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뭔가 생각하는 이런 공익성과 수익성에 대한 측면, 타겟팅, 컨셉팅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좀 더 새로운 우리 고척동만의 뭔가를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물관 관련해서 본부장님 뭐 말씀 혹시 하실 거 있으실까요? 그 방향성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려고요. 저기 앞에 사진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이게 맨 앞에서부터 네. 고척돔이랑 이제 자꾸 비교가 되는 도쿄돔 그 박물관 사진인데요. 한번 쭉 보시겠습니다. 지하에서 들어와서 이 소위 말하는 배터리 연습을 하고 저기서 돌을 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박물관 안에 있고요. 또 다음 사진. 각 구단의 유명한 그 사진들, 장훈 선수 뭐 사진도 있고요. 또 유니폼도 있고 한 장 넘기시면 이게 이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들어가는 입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박물관이 아니라 박물관의 그 스포츠, 도쿄 스포츠 자료 연구회가 여기 같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야구 학회, 스포츠 학회, 스포츠 연구시설이 여기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 하나로만 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시고 다시 안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스포츠 사료 연구회 또 야구 연구회가 같이 있어서 박물관이 계속 다양한 콘텐츠가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한 장 넘겨보시면 이런 것도 직접 만들어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왕정치 존도 만들어서 볼 수 있게끔 해주고 네, 다음
그리고 우승자들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고요. 네, 다음 거 여기 마지막입니다. 또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박물관을 박물관 안으로만 보지 마시고 박물관 하나는 우리 고척돔에서는 약간 외진 곳에 있기 때문에 분명히 동인이 약할 수는 있는데 금방 얘기하신 정한 씨께서 얘기하신 마이너스 옵션도 하나의 고민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박물관이 박물관 하나의 곳이 아니라 지금 KBO 지하에 있는 그 30만 정의 지금 기부를 받은 그 야구 용품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시민들이 내가 기부한 거를 왜 빨리 전시 안 하냐, 이제 언제까지 하면 돌려달라 이런 얘기도 좀 한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야구 박물관이어도 좋고 야구 박물관이 아니어도 좋지만 야구 박물관 하나에 너무 우리가 매몰되지 말고 조금 생각의 확장, 그러면서도 야구 박물관에 플러스 옵션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그런 고민이 같이 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사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잠깐 부수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공단에서 야구라고 하면 아마 제1은 항상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야구 명예전당 이강원 감독님이 개인 소장품을 하신 건데 저는 5번 다녀봤습니다. 미친놈이죠. 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본부장님 참 좋은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야구박물관을 개인이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KBO나 우리나라 야구협회 같은 데서 협조를 안 해줬기 때문에 개인이 꾸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걸 꾸려놓고서 기증을 하겠다고 해도 안 받습니다. KBO랑 쪽에서. KBO에서 지금 갖고 있는 자료가 분명히 있고요. 근데 그거를 같이 뭉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단이 만약에 이제 야구박물관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을 저희가 합치는 게 가장 우선일 것 같아요. 그것만 된다라고 하면은 그건 최고의 콘텐츠가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박물관에 한 번 오면 또 안 온다라는 생각도 분명히 하지만 어차피 해마다 야구가 있고 계속 업데이트만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시장성은 있고요. 공공성, 공익성 다. 전 처음에 이제 듣기에는 야구박물관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 제가 가도 사실 그렇게 볼 건 없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객석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이 그런 종까지 같이 플러스 알파를 한다라고 그러면은 최고의 돔으로서, 그러니까 그쪽 야구장으로서의 그 특징을 살리면서 좋은 공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 기대가 큽니다. 저는 롯데 자이언츠 광팬이기도 하고요. 또 딸내미가 BTS를 좋아해서 강남역에 가서 한 2시간 줄 서서 샵도 가보고, 또 제 취미가 또 키덜프 밀리터리 디오라마도 만들고, 요즘 이제 몇 년 전부터 레고를 모으고 있어서 오늘 다양한 얘기들이 나왔는데 되게 다 공감 가는 얘기들이었는데, 제가 특별히 느끼는 거는 수익이냐 공공이냐로 나누는 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수익보다는 고척돔의 본질이 이제 문화와 체육시설이라서 그거와 연계된 거를 할지, 아니면 아예 이 천평 자체만으로 어떤 수요를 창출해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강서가 워낙 변두리 쪽에 있다 보니까 그 시설 자체만으로 사회감을 유입할 수 있는 시설을 할지, 뭐 약간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게 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제가 대공원에 이제 어제는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하시는 자벌드를 하시는 분이 공원에 이제 찾아오셔서 이제 공원에 하겠다는 얘기도 나눠보고, 또 며칠 전에 이제 포로로 사장님하고도 얘기를 나눠보고, 뭐 풀무원에서 김치박물관 하겠다는 분들도 다 얘기를 나눠보면 기본적으로 다 공통된 사항은 독자적으로 어떤 콘텐츠를 활성화시키기보다는 공원에 연계된 것들을 보고 이제 찾아오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콘텐츠나 아이템이 딱 떼서 갖고 왔을 때 이게 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거기 있어서 살아나는 거는 반드시 혼자만의 몫은 아닐 거거든요.
주변에 어떤 것들이 연계돼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살아났을 텐데 그걸 독자적으로 우리한테 들어왔을 때 과연 살 수 있는지 없는지는 좀 더 면밀히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 그 공간 소비나 트렌드에 대한 그 논문이라든지 이런 연구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론적으로 조금 더 공부를 하시면 더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이상입니다. 저 오늘 참석해주신 시설팀장님, 저희 운영팀 발제 내용 듣고 혹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예고도 없이 갑자기 훅 돌아가지고 별 생각은 없었는데 뭐 최초에 이제 인수단부터 해가지고 제가 아직까지 여기 뻗치고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지하 공간이 쉽게 말하면 허허벌판 같이 공사를 하다 만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고 프로야구 개막 전에 업체가 선정이 돼서 이렇게 점포가 차려지고 인테리어가 되고 모양을 갖추는 걸 봤습니다. 그때 굉장히 흐뭇했어요. 저는 잘 되겠지 기대도 많이 했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상당히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 저는 그냥 지역적으로 아까 그 제안한 내용 중에 도서관이라는 게 상당히 괜찮은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까 발표한 것 같이 그 영등포 교도소 부지에 지금 한 7,000세대 공공 임대주택을 지금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입주가 한 3년, 4년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특성상 신혼 뭐 부부나 또 노년층이 주로 거주를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은 아이들도 많게 되고 지금 구로구에 제가 뭐 정확히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 그런 그 도서관이나 문화시설 그런 게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구청 쪽하고 좀 연계를 해서 뭐 어린이 도서관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한번 방향을 잡고 추진해 보면 지하 공간이 좀 활용도가 높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서관이나 전시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의견인데요. 일반 사람들이 오기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책을 계속적으로 갈아줘야 되고 이제 사서가 있어야 되고 이제 도난 방지 그런 비용 부분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과연 여기 도서관을 꾸민다고 하면은 사실 얼마나 소요될지를 모르겠는데 굉장히 근사하게 많은 책으로 꾸미지 않는다면 사실 뭐 서점이 많이 없어지는 추세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뭐 교보문고나 그렇게 잘 꾸며진 데가 있고 여기가 이제 타 거기와 비교 견주어서 이제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사실 안 오기 시작하면 또 이제 공단 저희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이제 책을 또 새 책으로 갈지 않을 테고 그러면 또 버려진 공간으로 또 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걸 만약에 조성하려고 그러면 진짜 수요층이 얼마나 있을지 정말 한번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전시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타 공공기관이나 뭐 시설공단 뭐 구청에서도 많이 이제 유휴공간에 대해서 활용 중인데 그렇게 사실 기대보다 굉장히 방문객이 굉장히 떨어져서 실패하는 약간 버려진 공간으로 남는 사례도 있고 그 이정원 차장님께서 저번 회차부터 이제 오픈 공간, 이제 열린 공간으로 좀 다목적 활용에 대해서 조금 방을 놔두는 게 어떻겠냐 사실 그런 의견에 대해서도 굉장히 공감을 하긴 하는데
뭐 위치상 좀 서남권에 되게 위치해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활용도를 좋게 하더라도 과연 얼마나 올지도 굉장히 의문입니다. 이렇게 꾸며놓은데도 굉장히 종로나 뭐 이렇게 핫한 데도 굉장히 많을 텐데 여기 이렇게 꾸며놓는다 그래서 굳이 여기까지 와서 여기 사실 뭐 주변에 봐서 이제 볼거리나 즐길거리나 그런 게 전혀 없고 이제 온다고 하면 사실 그 목적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저희 직원들끼리 생각을 해봤을 때 너라면 그냥 평소에 야구나 행사 없을 때 갈 일이 뭐가 있겠는가, 과연 간 적이 있는가, 아니면 특색 있는 어떤 공간을 꾸며놓는다 그래도 사실 갈 일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야구장과는 이제 타 목적으로, 완전 다른 목적으로 기존에 나왔던 뉴스호스텔이나 뭐 목욕탕을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건강검진센터, 헬스장을 위한 뭐 공간, 그리고 뭐 부모님 층에서는 뭐 키즈카페 이런 거를 이제 별도의 목적을 둬서 꾸미지 않는 이상 사실상 갈 일은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런 조성들이 여러 가지 많이 나왔는데 조성들이 이제 소요 예산이나 이제 이해타산을 안 따질 수가 없는데 이런 게 이제 다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적합치 않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사실 평시 이용률은 좀 낮겠지만 이제 공연이나 야구장 이제 특성에 맞는 공간을 꾸미는 게 좀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추가적으로 김혜영 과장. 여러 가지 좋은 의견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저는 지난번에도 든 생각, 오늘도 든 생각, 물론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방향으로 어떤 걸로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가 가능한 얘기겠지만, 그래야 가능한 얘기겠지만 365일 이용 유입 인원이 많은 것이 목표일 건지 아니면 고척돔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유용한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목표일 건지 아니면 불특정 시민들을 위한 공익을 강조하시는 그런 휴게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목표일 건지 일단 저희가 목표가 어떤 건지에 대한 방향이 나오면 그러면 이제 그거에 따른 그 다음 이제 후속 그런 안들이 또 나올 것 같아요. 지금은 수익도 보고 공익도 보고 또는 뭐 휴게 이런 걸로도 지금 계속 분분해서 뭐가 안 정해지니까 뭐 박물관도 나왔다가 파멜레존도 나왔다가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일단 공간을 목표가 어떤 건지를 먼저 조금 이제는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다들 지금 공감하신 얘기겠지만 지금 좀 얘기하신 것처럼 365일 유입 인원이 많을 거면 여기와 별개의 다른 또 다른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시설로서의 이제 접근이 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시민을 위한 휴게 공간은 사실 여기가 정말 고척에 근무하시는 분이 제일 많이 잘 아실 것 같아요. 전철이라 해서 유동인구가 많을 수 있는 통로 공간도 아닌 것 같고 뚝 떨어지고 지하에 있고 이렇게 또 그 접근성이 편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일반 시민들한테로의 열린 공간을 하기엔 정말 제한적인 공간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여기 나와 있는 정말 멋진 그 도서관 이런 거는 그야말로 인테리어가 너무 잘 돼 있어서 한번 가보자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여기는 제가 알기로 층고도 낮고 그런 제약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관을 담당하는 사람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고척돔을 이용하는 저희 그 주최 측 또는 공연 담당자들 이분들한테 대한 편의시설이 좀 있을지가 궁금해요. 저희 같은 경우도 매번 이제 그런 시설이 부족한 거에 대한 의견들을 굉장히 많이 주시고 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저희가 이제 보통은 야구 아니면 공연을 위주로 많이 가고 싶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일반 행사라고 봤을 때 근데 공연은 여기 횟수에도 있지만 17년, 18년도에 특별히 많았던 건 올림픽 체조 경기장, KSPO 돔이 공사였기 때문에 사실은 수요가 이쪽으로 많이 몰렸던 상황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19년이 좀 줄었고 그 올림픽 체조 경기장도 가보면 이번에 리모델링하면서 그 분장실이라고 하죠. 분장실을 되게 여러 개로 신설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공연을 하는 사람들 또는 여기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편의시설 제공을 위해서가 그게 필요하다라는 걸 느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방향이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고척돔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유용한 공간은 차라리 우리가 고척돔의 시설이 이러이러한데 이 부족한 부분을 지하 공간
비어 있었던 공간을 오히려 사용자들한테도 유용한 공간, 물론 이 천평을 다 쓸 건 아니겠지만 그런 공간으로 조성이 가능하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사용한 사람들에 대한 의견들을 반영을 했으면 좋겠고 들어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새로 지금 지어진 곳, 그 다음 제가 보기에 가장 비슷하게 위협할 수 있는 데가 창동 서울 아레나잖아요. 여기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공간으로 채워 넣는지도 우리가 좀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야구장은 지어진 상태에서 왔지만 지금 이 천평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제는 한 3, 4, 5년 정도, 4년 정도 운영한 상태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전 좋은 기회라고 오히려 보거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거는 만들어 나가서 오히려 고객의 니즈를 반영해 줄 수 있는, 더 발전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방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주시도록 해봤습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뭐 추가적으로 또 다른 사항 말씀하실 사항 있으실까요? 대체로 끝낼 때가 된 것 같은데. 지금 두 번째 한 건가요? 예. 지난 시간에도 제가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듣지를 못했고, 오늘도 앞에 부분도 중간에 자꾸 중요한 전화가 와서 좀 나가서 차분하게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느낀 그 소감은 역시 기대했던 거대로 직원들이 상당히 좀 이렇게 열심히도 했고 또 우수한 아이디어들도 많이 냈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기술 파트에서 먼저 시작을 했지만 행정 파트, 우리 사무 파트 쪽에서 지금 동구장에서 이제 어린이 공원을 같이 하고 있는데 기대했던 거 이상으로 잘들 하고 있다. 제가 중간에 아까 말하라고 할 때 말씀을 안 드린 거는 제가 영국에서 그 박사학위 공부할 때 저희 지도 교수님이 계신데 의견을 잘 안 줘요. 제가 몰라서 물어봐도 의견을 안 줘. 그게 왜 그러냐면은 학생들의 창의성을 오히려 훼손한다, 이런 측면 때문에 그 지도교수도 의견을 잘 안 줘요. 그냥 스스로 찾아가도록 이렇게 놔두는 편인데 그런 어떻게 그런 뜻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찾아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도 했고, 그래서 계속 지켜만 보고 있는데 잘 찾아갈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기대가 큽니다. 지금 오늘 나온 아이디어들도 제가 상당히 많이 공감이 됐었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들도 있었고, 뭐 아까 이 제가 좀 익숙하지 않지만 하여간 뭐 어린이 대공원 쪽에서 오히려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했었어요. 그쪽에서 이렇게 엮어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 들었었는데 하여간 상당히 좀 신선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좀 이제 가이드라고 그럴까요? 가이드 의견 정도로 드린다면 너무 결론을 서두른다,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이렇게 결론을 빨리 내려고 하는 좀 조급증이 보인다, 어른들 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안이 옳다, 이게 효과가 있을 거다, 이런 쪽에 너무 토론이 앞서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저쪽 기술 파트 쪽에다가도 제가 주문을 하는 거는 공부서부터 해라, 이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우리 공부 충분히 한 것 같은데 이런데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동구장이 차지하고 있는 도시계획적인 위상 이런 거 혹시 찾아본 적 있나요? 부로구에서는 어떤 점이 좀 아쉬운지, 예를 들어서 우리 도서관, 뭐 박물관 이런 게 혹시 국내에는 어디에 이렇게 지도를 놓고 어디에 그 기능이 있는지 이런 자료들이 실제 오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의 생활권 계획이라든지 서울시 도시 기본 계획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서남권에 어떤 시설들은 많고 어떤 시설들은 적고 이런 데이터들이 다 오픈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놓고 공간적인 입장에서의 이 동구장의 위치 이런 것들도 한번 좀 볼 필요가 있고, 그게 조금 더 제가 숙제를 많이 드리는 것 같습니다만 다른 외국에 있는 도시들의 동구장과는 도시계획적으로 어떻게 좀 차이가 있는지, 근데 이런 거 보면 조금 전문적이거든요. 그러면
좀 제가 가이드를 해준다면 서울의 도시계획과를 찾아갈 수도 있고 거기 상임계획과는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스터디를 할 수도 있고 구로구에 거기도 도시계획 상임계획관이 있는데 뭐 거기 친구 같은 경우 제가 소개시켜 줄 수도 있어요. 여기 와서 브리핑 좀 한번 해라 이렇게 해도 제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구로구에서 생각하는 본부장은 어떤 건지를 브리핑을 한번 들어서 공부할 수도 있고 좀 일단은 결론을 자꾸 이렇게 조급하게 내려고 하지 말고 전체를 좀 스타디를 좀 해라. 주변에 주차장은 어디에 있는지 그 다음에 야구장은 있지만 제가 알기로 구로구에 아마야구장은 없어요. 아마추어 야구장이 없거든요. 제가 구로구에서 구구청장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돔이라는 프로들이 쓰는 이런 제일 좋은 야구장이 구로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아마추어들이 하는 야구장이 없다. 우리 지금 이 옆에 축구장이 있잖아요. 그치? 그런 것들을 혹시 그거 아마야구장으로 바꿔서 지하랑 연계를 시킬 수 있는지 아까 예를 들어서 박물관을 하더라도 그냥 박물관만 있는 것보다 아마추어들이 실제 야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연계시킨다면 조금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결론을 지금 아이디어를 내놓고 이게 제일 우수하다. 이렇게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자꾸 이렇게 설득하거나 조명하는 거는 좀 쉽지가 않을 거고 주변의 환경으로 봐서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아니면 서울의 상황으로 봐서는 이 시설이 여기 제일 좀 적합하다. 이렇게 결론을 도출해가는 게 좀 더 합리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지금 아이디어 나온 것도 상당히 제가 지금 소중하게 들었고 소중하게 이제 앞으로 논의를 할 건데 우선은 좀 브로드하게 좀 조급증 갖지 말고 이거 시간이 얼마나 걸려도 좋으니까 이게 뭐 빈도가 공부하는데 너무 2주일에 한 번씩이 너무 바쁘다 이러면 한 달에 한 번 하더라도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나서 결론은 좀 차분하게 갔으면 좋겠고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은 이 지하상가 활성화 지하상가에다가 딱 꽂히니까 이게 결론이 자꾸 어려워지거든요. 도움구장 전체 활성화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봤으면 좋겠고 필요하면은 제가 구로구청에다 좀 부탁을 해서 다음 여러분들 시간에 구로구에 생각하는 이쪽 일대 도시계획을 한번 좀 프리젠테이션을 여러분들한테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는 당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어요.